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1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러면은 10월에 두 개가 나오죠. 9월 6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위정교사 사건 결심이 있어서 10월에 그 1심 판결이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과연 이 재판부가 올바른 법리에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사실상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에 대한 팬덤이 상당히 강하고 극성 지지층이 있죠. 갯달로 불리는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할 텐데, 또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 그러니까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일상화된 판사 좌표 찍기. 이재명 재판부 바짝 긴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 불신이 심화되어 있어서 법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10월 내지 11월 이재명 1심 선거 앞두고 비상. 법원에서는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좌표를 찍고 이렇게 판사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0월 11일로 예정이 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법원과 담당 법관을 겨냥한 신상틀기식 비난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있죠.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판사들이 먼저 선고를 하면은 좌표가 찍혀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니까는 계속 미룬다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미루다가 아예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판사도 있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판결에 나올 때마다 법리적 공방이 아니라 판사 개인을 겨냥한 좌표 찍기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정치적 사건을 맡은 법관에 대한 공격은 형사재판 기피 심화 같은 사법 시스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법원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법관 개인을 압박해서 재판 과정에서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흔해지면서 법관 공격이 일종의 재판 대응 수법이 되어버렸다. 재판 대응 수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법원에 갈 때마다 개딸들이 몰려 나와서 파이팅을 외치고, 그러면 이재명이 한마디씩 하고, 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법관에 대한 압박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위협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판사 좌표 찍기, 이것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판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법 제정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에 공유된 A 부장판사의 탄핵 청원 게시글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법원 근무 이력 같은 것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A 부장판사 탄핵 청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A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난달 10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이다. 신진우 부장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의 심리를 맡았고, 워낙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하영을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에게도 판결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수원지법에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대장동 사건으로 이첩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수원지법에서 계속 수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원지법에서 수사를 맡은 사람이 신진호 부장판사인데,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청원 게시글을 또 올리고 사진까지, 이 친명 그 개딸들 사이트에서 사진까지 실어서 좌표를 찍어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번 달에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더 극성을 부리겠죠. 판사에 대한 표현 수위와 방식도 거칠어졌다. 판대기, 판사 플러스 쓰레기, 판세, 판사 세 X 욕하는 거죠. 이런 막말과 욕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선을 넘는 억측들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진호 부장판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공격에 직접 가세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 그리고 법원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위정교사는 형사 33부, 선거법은 형사 34부. 자, 이 두 양쪽에서도 시간을 끌 만큼 끌어서 이제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이 두 재판은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재판 중 첫 1심 결론이 나오는 만큼 사법 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뭐 벌금 몇백만 원, 징역 몇 년, 뭐 집행유예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실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사법 위기 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 무죄 자체를 다투고 있어서 과거의 국정농단 대통령 사건보다도 훨씬 시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정농단 대통령 사건은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죠.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은 이재명은 앞으로 이재명의 그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극성을 부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딸들이.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담당 판사들은 공격받게 될 것이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관에게,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법관에게 판결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일정 부분은 판사가 감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자,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도 정치인 사건에 재량을 두지 말고 다른 일반 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관이 주도적으로 재판 진행을 못하니 판결 결과에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위정교사 선거법 이 재판부에 본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더 극성을 부리겠죠. 잡혀 찍기가. 그렇지만 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법관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법부의 불신은 뭐 정치권과 관련해서 사법부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인데, 자, 수사 거래, 좌파 정치인들의 수사 거래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권순일의 재판 거래에 이어서 이번엔 좌파 진영의 수사 거래 의혹. 한국일보 사회면입니다. 한국일보 사회면 보시면 공수처 수사 받는 이성윤 박은정 의원, 공수처 수건인 검사 정원 법안 발의. 자,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성윤 민주당, 박은정 조국당이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 수건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 거래죠. 이해 충돌.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그걸 받는 피의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성용, 박은정. 그런데 법원 발의해서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제 18개월째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지연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공수처는 문재인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1기 공수처 멤버들은 친야 성향입니다. 민주당 성향, 정치적으로 민주당 성향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데 아예 이 수사를 뭉개부리려고 하는지 이 두 사람 이성용, 박은정이 공수처 수건인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건 내용이 들어있는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윤, 박은정. 두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부당한 감찰을 당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에 유리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와중에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 조사까지 받은 두 사람의 처분을 계속 미루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다 짜고 치는 거죠. 이제 들키지 않을 줄 알고. 이성용은 지난달 5일에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를 정원시킨다.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에서 50명까지 2배나 그 공수처 검사 더 늘려준다. 검사 임기 연장해준다. 3년에서 7년으로. 수사관도 정원해준다. 40명에서 50명 내지 70명으로. 수사 범위 확대해준다. 자, 이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성윤 대표 발의했고 박은정은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두 의원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피의자라는 점입니다. 박은정은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서 근거 없이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채널A 사건 때 검찰이 얻은 윤석열, 한동훈 통화 내역 등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때부터 서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고 부당하게 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은 조국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공수처 봐주기 법안을 막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이 수사가 지연되고 무마되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주임검사와 담당 부서를 수차례 바꾸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까지 야당 성향의 1기 공수처 지휘부가 사건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는 권순일과 이재명이 중간에 김만배가 끼어서 50억 클럽에 가입시켜주고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법원장을 시켜준다. 그 대가로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그 거래죠. 그런데 지금 이 수사 거래는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들이 그것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그 대신 봐주기 수사 뭉개기 이것과 맞교환한 거니까 이것은 수사 거래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9월 15일 날 끝나고 어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종합면입니다. 심우정, 문 정부 때 윤 징계 반대, 김 여사 수사엔 원칙 따라 진행, 김건희 수사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조직 인사에 능한 기획통을 낙점한 배경에는 최근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검찰 조직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검사들을 탄핵을 발의한 것,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왜 제대로 이원석 검찰총장 때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의 대표적인 기획통 출신인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도 인연이 깊다. 두 사람이 검찰에 근무할 때 여러 곳에서 직속 상관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그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실과 대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원석 때는 껄끄러운 그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용산과 교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존립 기반이죠. 법질서 확립, 법치주의, 공정,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좌파 정치인들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제 레임덕에 들어가고 나서 특히 문재인 주변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검찰 임종석 소환 통보, 문재인 청와대 관여 여부 조사. 전주지검 형사 3부죠. 9명 전원이 투입돼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일에 임종석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 검찰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 그러니까 문다혜, 서창호, 태국 이주했을 때 그것을 이상직이 지원한 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인사, 금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이미 입건을 했고, 올 초에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보고서류 등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소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조금 지켜볼 일이죠. 자, 마지막 소개드릴 기사는 지금 여건안이 또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뭐냐면은 김경수 민주당 전 경남도지사, 그때 사면은 시켰고 복권을 시킬지 여부를 놓고 또 정치권이 왁자지껄한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용산 김경수 복권 시킬 듯, 사면 때 이미 결정된 일이다. 그때 2년 전에 사면을 하면서 원래 사면 복권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면 복권까지 시키면은 김경수는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도 못 나오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복권을 시키면은 총선, 4.10 총선에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면 특히 경남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PK에서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PK가 이제 승부처였죠.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복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사면만 시켰고 복권은 이번에 시켜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측근들을 통해서 밝혔죠. 본인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것은 절대 반대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측근들에게 아니 김경수가 이 드루킹 사건에 여론 조작을 해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해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을 대선 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본인이 2017년 대선 때 여론 조작을 했죠. 문재인을 당선시킬 때. 그런데 그 다음 대선에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 있도록 이 복권을 시켜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경수 사면안은 이 사면위원회,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죠.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는데 현장의 민심을 감안해야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문제는 내일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지 아니면은 매듭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8월 1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